내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가님이시죠. 2021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로 뽑힐 만큼 수익률도 그만큼 대단합니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픈 채팅 참여 이 검색창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잘생긴 박건영 전문가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내 대박준도 어떤 게 있을지 찍었다 하면 정말 수익률이 빵빵 터져서 이 별명이 뚫어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뚫어박인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 시작도 좋았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좀 짙었던 시장이었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좀 견고하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코스피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왔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왔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강했던 시장입니다. 이제 주말과 또 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설 전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게 돈 벌 수 있을지 오늘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서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예쁘게 머리를 싹 올리시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어느새 1월 장이 또 마감이 되고 2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3거래일 연휴를 앞두고 개장일을 몇 거래를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멘탈도 같이 흔들릴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뚝심 있는 매매 전략과 조금 있다가 이제 레슨까지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정말 시장의 안목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정이 나왔거나 시장이 상승을 했거나 어김없이 수익률을 보여주는 전문가가 정말 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수익률을 보였을지 저희가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보이시죠? 자, 여기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정말 이렇게 말고 좀 쉬운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첨단 기술입니다. 지금 TV 화면을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세요.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이 QR코드가 알아서 우리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 켜실 수 있게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을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통의 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우리가 수익률표 먼저 한번 보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난리 났습니다. 불을 뿜습니다. 왜
뚫어박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제가 일단 저렇게 지금 올라간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잠깐 오늘 시장을 좀 후루룩 얹고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참 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밀고 올라가려는 우리가 시장의 이런 힘도 보였고요. 하방 압력에 관련해서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큰 하방 압력은 받지 않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순환매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너무 짧기 때문에 정말 올라가는 종목 지금 잡았다가 단기 고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참 고민이에요, 지금. 순환매가 네. 매우 빨리 그리고 짧게 쉽고 꺼집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거나 아니면 종목별 이동을 쓸데없이 많이 하신다는 거에 일단 1차적 오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올라갈 때 이제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종목이 박스권 뚫을 때 이럴 때 비중 레버리지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좋아서 이게 만약에 위로 더 상방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플러스 양전환이겠지만 시장 영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경우에는 네. 바로 음전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중 3, 40% 실었으면은 다시 또 3, 40%를 실어야지 평단가가 반으로 보정이 됩니다.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매우 안 되시는데 최근 같은 이제 민감한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유연하게 언제든 종목당 비중을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시고 들어갔다면은 유연하게도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물타기를 함부로 좀 너무 섣불리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요. 네. 업종에 대한 뷰만 명확하다면은 지수를 박스로 예상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매수매도 반복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도 예상이 되니까 순환매가 매우 빨리빨리 돌고 꺼지는 거에 있어서 너무 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속해서 돌 종목은 돌고 갈 종목은 가니까 좀 편안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가는 종목은 계속 잘 가는데 혹시라도 조금은 재료가 없는 종목에 저희가 물려 있다면 현금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TV 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돼요. 찍어만 주시면 이 카메라로 찍어만 주셨던 이 QR코드가 알아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설날 맞이 좋은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가 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표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나 많은 종목에 관련해서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효성그룹주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효성그룹주가 날라갔어요. 정말 제대로 날라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고 효성 중공업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선관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14만 원대 부근에서 이게 만약에 뚫리면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조정도 안 오나요? 이게 이제나 사나 내일 사나 아무리 기회를 노려도 이게 매일 올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물릴 것 같다고 느끼니까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변함없이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일단 어떤 투자 가치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효성그룹주가 명품주 그리고 이제 좀 품절주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수소 충전소 관련 효성 중공업까지 다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룹사 이제 시너지 효과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대세 트렌드에 부합이 된다는 겁니다. 탄소 섬유는 제가 지긋지긋하게도 강조를 드렸죠. 가장 중요한 신소재고 수소연료 탱크에 중요한 소재로 들어가고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금속인 철보다 4배나 가볍고 10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전북 클러스터, 전북 전주에 이제 계속해서 구축이 되어가고 있고 연간 캐파를 이제 10배에서 12배 정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탄소 섬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권사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목표가가 많이 이제 좀 자극적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원래 좋은 회사였어요. 이제
얘네는 이제 섬유 소재 스판덱스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리고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중공업 밑에 수소 충전소 관련 EPC 설계 조달 시공까지 다 하는 업체고 그린뉴딜에 부각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가치는 본업의 가치대로 신성장 사업도 흑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켓 쉐어를 매우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효성그룹주가 최근에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는 제가 이거 박스권만 조금 견디면은 네.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을 뚫고서 음봉이 살짝 나오실 때 이때 무료방에서 어떤 분이 저 손실권이에요 이런 말씀하셨던 단가가 이제 2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이제는 30만 원이 넘어버렸죠. 조정도 없습니다. 금일도 5% 넘게 급등이에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발굴해서 조금 끌고 가는 게 항상 힘들지 종목의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종목을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또 이런 네.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선취매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박권영 전문가님은 종목에 관련해서 명분까지 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꼭 빨간불을 켜버리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TV 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알아서 이 QR코드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힘내시라고 응원의 이 말씀차 우리 박권영 전문가님 어렵게 모셔왔어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좋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소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이 종목을 언급하셨을 때는 이 정도의 이슈가 빵 하고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이제 설 다가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들 때 정말 많거든요.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어떻게 다 살 수 없어요.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뭐 가장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 뭐 보세요? 단기 네. 트레이딩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테마 위주로 조금 돌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재무적자가 안 좋은 기업은 재미삼아 안 좀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좀 빨리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어, 뭐 언급을 하라는 건 아니고 좀 네.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 네.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이 오, 매우 좋아지고 있고 네. 그 관련주들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이제 힌트나 이제 소개를 많이 이어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자리에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치고 빠짐에 있어서 그 중소형주 위주로 좀 밸류 체인을 좀 보시고 그 수급 순환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부품하고 장비 쪽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매수 포인트를 당당하게 가져 나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2차 전지 쪽을 매우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당연히 네. 반도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섹터를 알아야 종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택이 정말 이 종목도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안목이 명확한 게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일 들어갔을까요? EM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힌트를 대놓고 드렸습니다. 뉴스로 검색하실 수 있게끔 뭐 힌트 1, 뭐 전자담배 관련주, 힌트 2, 대기업과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얘네는 원래 스피커 부품이나 무선 헤드셋 아니면 뭐 보청기를 만드는 IT 기업이었습니다. IT 기업이었는데 특별히 뚜렷한 성장세는 확보하지 못했고 그간 이제 성장세를 좀 고성장은 지속은 못해왔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해 왔다가 전자담배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이제 찐담배라고 하죠. 릴 관련주입니다. 이제 KTNG가 이제 관련 전자담배를 팔고 있고 EM텍 같은 경우에는 그 릴을 제조하고 액상 카트리지도 같이 제조합니다. 이게 시장이 엄청 골 때리는 게 2017년 2천억 규모였어요. 그다음에 2020년 시장 성장률이 2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면 몇 배 성장한 겁니까? 10배 성장한 거죠. 그리고 2023년까지 여기서 100%가 더 넘게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2조 원이고 2023년까지 5조 원, 그럼 100% 성장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담배 기기가 10명 중 6명이 보통 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국내 점유율 1등이에요, 릴이.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지 같은 경우 릴 이제 기계를 본연대로 팔고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 이제 한 갑을 태울 때 500원짜리 카트리지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적 성장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 4분기 실적 나왔죠.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몇백 %가 넘게 성장하는 회사가 차트를 잠깐 놓고 보면은 요 박스권에서 요거 못 기다리면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성장성이 이렇게 확보된 회사가 이렇게 싼 할인율을 주고 있으면은 당당하게 첫 매수를 들어가 보고 수급세를 조금 지켜보고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박스를 뚫다가 뭐 꼬리를 달고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사는 명확하기 때문에 돈을 매우 잘 벌고 성장성도 확실하고 영업 레버리지도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생각이 나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셨고 네. 왜 제가 이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을 특히나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단톡방에서 퀴즈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종목을.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딱 답 같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키워드 검색하면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왜 제가 안 들어갔을까 아직도 제가 좀 한숨이 나오네요. 자, 일단 어찌됐든 돈 되는 건 다 아시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 정말 치과 치료 다니시나 봐요. 어떻게 이 실적이 좋을 걸 알고 종목을 소개시켜 준 걸까요? 참 진짜 모든 섹터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괜히 더 잘생겨 보이시네요. 일단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투자 가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뭐 전자담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임플란트 네. 관련주입니다. 자료집에 대놓고 넣어드렸어요. 이 회사가 성장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영업이익을 연간 200억, 300억 벌던 회사가 4분기 분기 실적만 472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인데도 100%가 넘게 성장한 겁니다. 분기인데 472억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 최근에 이제 뚫었던 박스권 이전에 기어갈 때쯤은 한 번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실적 성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단을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뭡니까? 하단이 짧게 열려 있고 상단이 폭발적으로 열린 섹터를 주목해 보자. 그러면은 5만 1,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다면은 여기 지지선 이탈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실적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슈를 체킹해 보거나 시장이 녹고 있거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지지선도 매우 견고하게 잘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얘네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구강질환 대국입니다. 인구가 18억 명 되죠. 그 중에 6억 명이 구강질환 환자예요, 환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이제 국민 특성상 이제 부실한 좀 치아 관리가 조금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20%, 30% 고성장세를 지속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죠. 그 밑에 덴티움이나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연간 실적이 매우 계속해서 가이던스도 높아지고 있고 컨센서스도 대폭 상향되고 있고 이제 시가총액 1조 그리고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9천억 정도 됩니다. PER 기준으로 10배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전에 급등 전에는 시가총액이 엄청 저렴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도 신규 매수 포인트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조금 리뷰를 많이 해드렸고 여전히 실적 성장주 코로나임에도 성장하는 회사를 조금 보자 이런 안목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뭐랄까요? 그 정말 이렇게 선구안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간들, 지수가 조정을 받다 한들 올라갈 종목은 어찌됐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저희의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이 켜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미리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전문가님 이렇게 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다음 주는요. 저희가 설 때문에 방송이 없습니다. 게다가 방송 끝나고는 저희 지금 사칭방 때문에 문 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떠한 선물을 주실 수 있을까 또 얘기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TV 하면 지금 딱 찍기만 하시면 이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나저나 지금 우리가 설 이전에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나 좋은 종목에 제대로 들어가셔서 기가 막힌 별명이 뚫어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설 때 뭐 마냥 손 놓고 우리가 자꾸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떠한 관심 종목과 어떠한 관심 섹터를 알아야 될지 참으로 참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또 어렵게 대전에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뭐 그냥 섹터를 넘어가시려고요? 물어봐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섹터 걸 종목 전부 다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따 레슨 네. 때 제가 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너무 이제 말씀이세요?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2주간 이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을 못 보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끝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조금 네. 제가 좀 버티다가 레슨 끝나고 남은 10분 동안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보시죠. 2주간 우리 전문가님을 못 보는데 그럼 나는 이제 수익을 네.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한숨만 지금 턱 하고 지금 쉬는 수익의 행복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렇게 한숨만 자꾸 나오는 2주간을 그렇게 버텨야 됩니다. 이럴 수 없죠. 어떻게든 본전 뽑고 우리 이 방송 끝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힘 내시라고 꼭 한번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오신 표정입니다. 하지만 뭐 끄집어내야지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고 혹은 TV 하면 딱 카메라로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러한 종목과 섹터는 어디인지 꼭 함께 할 수 있게 선물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좀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어떤 레슨 준비하셨을지 힌트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뭐 코스닥 지수 뭐 그림 그려봤자 필요 없겠죠. 자, LG전자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LG전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LG전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매우 많은데 LG전자가 과거에 피처폰을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세계 기준 점유율 3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엄청나게 지금은 묻혀 있죠.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선관을 조금 내놨지만 대체안을 내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적자 해소를 못하고 과거 이제 피처폰 시대 때는 얘네가 이제 그 당시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부회장님이 뭐 땡땡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리고 2008년까지도 피처폰을 계속해서 내면서 마케팅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초콜릿폰, 프로다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거 이제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2015년 스마트폰 초창기 시장을 진입을 못한 거예요. 스마트폰 초창기 시장 선구안을 조금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적자 사업부로 MC 모바일 사업부가 기록되면서 여기가 이제 지금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누적액으로 치면 5조 원이고요. LG전자가 영업이익이 연간 2, 3조가 나오는데 MC 사업부에서만 6천억, 8천억 원이 계속해서 적자로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슈성으로 좀 급등을 했죠. 자, 과거 영광의 시대 피처폰 다들 써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후에 OS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좀 적용하면서 그 얘기는 또 재밌게 나중에 해드릴 건데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마케팅에만 전념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대를 못 본 겁니다. 이제 최초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뱅킹도 하고 아니면 메시지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최대 문명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2007년 출시되고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아이폰, 삼성하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다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적자 지속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매각 고려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의 습격, 갤럭시 S와 아이폰. 그래서 대항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뭐 핸드폰도 많이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좀 약간 도약을 조금 꿈꿨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죠. 자, 이때 당시에 OS를 LG전자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안 쓰고 초창기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윈도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OS를 윈도우 거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까 뭐 앱스토어나 여러 가지
활용 유틸리티가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윈도우를 그냥 작게 집어넣은 스마트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실패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로만 승부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맥스폰이나 이제 뉴초콜릿폰 그리고 프라다 2 피처폰에서 사고에 이제 좀 매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술의 진보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케팅으로 그냥 간다. 명품 기업 뭐 프라다나 여러 가지 뭐 제휴를 디자이너와 제휴를 하면서 핸드폰을 이쁘게만 만들자. 그러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을 못 봤던 겁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맥킨지 컨설팅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부회장님이었던 남용 부회장님도 이제 마케팅을 엄청나게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퇴진을 하시게 됐죠. 자, iOS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죠. 구글 지금 애플 iOS랑 안드로이드 양강 체제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선택을 했다가 이제 이게 실패인 걸 깨닫고 구글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이제 부품 조달이 또 내부적으로 안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라는 핸드폰 아실 겁니다. 과거 이제 나왔던 핸드폰인데 이게 이제 OS 기반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S를 내부 부품 조달 체제를 이제 완벽하게 설립하면서 이제 OS 같은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걸 그냥 갖다 쓰고 우리는 하드웨어만 그냥 잘 만들겠다. OS는 그냥 맡겨버리겠다. 갖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자, 지금 MC 사업부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8에서 지금 10% 정도 돼요. 이 부분에 이제 매각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인데 최근에는 이제 MC 사업부를 매각하고 로봇이나 아니면 AI 전장 사업부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이제 인수 유력 후보자로 베트남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빈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빈페스트가 있고 차량 기업인 빈스마트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계열사로 들어가고 그룹 회사로 들어가는데 얘네가 이제 매각 후보로 조금 거론이 되면서 충분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팩추얼 이제 좀 확실히 나온 실적입니다. 3.2조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연간 MC 사업부에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골치 덩어리만 조금 해결하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4조 원으로 올라갑니다. 적자를 그냥 소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 시장의 키워드가 뭡니까? 전장입니다. 전장 붙은 업체는 뭐 카메라 모듈이건 아니면 IT 부품이건 다 그냥 밸류에이션이 미친 듯이 뚫어버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장 부품까지 밸류에이션이 붙는다면은 이프겠죠. 이건 이프.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은 LG전자의 매수 매력도가 매우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이것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관련주 꼭들 보시라고 무료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충전소 기준입니다. 이게 제가 시도별 캡처를 해나왔는데 2021년 1월 31일 기준 70기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53기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기수. 이제 수소법이 시행이 되죠. 뭐 법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전관리 지침이나 여러 가지 로드맵이 좀 상세화돼가고 이제 시행이 돼가고 있는데 목표 기수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수소 충전소 몇 기 구축입니까? 현재 50기입니다. 50기. 1200기를 구축합니다. 근거는요. 2019년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2040년까지 1200기 구축하겠다. 이 로드맵에 근거한 거겠죠. 당연히.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충전하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춘천 살면은 하남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남까지. 그러면은 수소 충전을 하려는 게 목적인데 가려면 또 수소 연료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70km 넘는 거리를 이제 좀 주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애로사항인 거죠. 넥소의 누적 판매량이 이제 연간 1만 대를 넘었습니다. 판매량 늘어봤자 뭐합니까?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인프라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수혜도 받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우상향하는 업종이겠죠. 이 안에서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이거 뭐 좀 길게 써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기 구축을 이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35억에서 50억입니다. 50억. 전기차 충전소 한 기 구축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4억밖에 안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자를 획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수소차 충전소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유치시키고 경쟁시켜야 되는데 지금 참여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자 지원 운영안을 정부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책 수혜로 좀 개편하면서 운영안을 만들고 있고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요. 일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일기당 30억입니다. 30억. 제가 여기 이렇게 물결하고 50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용량 이제 화물차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50억이 실질적으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충전소 또 설비. 자, 수소차 충전소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납품하는 부품 관련주도 있을 겁니다. 뭐 밸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이 설비 또한 지금 현재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산화 시도가 이루어지겠죠. 국산화. 관련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종목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한번 사업 보고서 한번 보시고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산업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충전소 구축비 지원이나 이제 적자 지원 마련 방안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개편하고 있는데 현행 50%에서 70%까지 대폭 상향한다는 또 건의를 또 내면서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조율이 있습니다. 자, 충전소 문제. 충전소 1기당 막대한 구축 비용과 민간 부문의 경쟁 정리하자면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시급하겠죠. 수소법이 발효됐고 이제 지지난해부터 수소경제 로드맵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진이 이제 명확하게 그려져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관련주 중에서 실제 수소 충전소를 마켓쉐어 기준 4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또 충전소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충전소 설비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700바 초고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일본 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국산화 시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관련 수혜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조정장이란 뭔가? 과연 조정장이란 뭔가? 지수가 흘러내린다고 조정장일까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지수는 파동을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수 상단을 내가 더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 포인트가 매우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지수 움직임을 조금 적당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동이 있는 구간에서 상단과 하단을 좀 어느 정도 점쳐보고 내가 한 중단쯤에 진입했는데 하단까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생각하시고 조금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종목들을 호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매수하니까 이유가 생겨버리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장에서 조금 대응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과거 종합지수 사례 이거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올바른 매매란 뭔가 아까 이제 종목 리뷰 시간을 많이 가졌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는 볼 건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제 실적에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사업부에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세 번째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제가 항상 OX 퀴즈로 많이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도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시장 트렌드 똑같습니다. 변한 거 없어요.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조금 안 좋으면서 멀쩡한 바이오 종목들도 다 같이 이제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산 이 바이오 기업의 뭐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것 같다. 아니면 그런 가시화나 예상 정도는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약 말고 다른 약은 뭘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약이 시장 점유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개발한다면은 기존 약을 대비해서 성능이 얼만큼 좋다거나 이런 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핫 키워드 똑같죠. 자율주행, 미래차 이 구간에서 다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다 나와요.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또 수소차, 수소전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수소는 뭐겠어요? 또 충전소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처음 들고 왔을 때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좀 뚫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100%가 넘게 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파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발 순환주가 과연 뭐가 될지. 효성중공업이 이제 어제 거래일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금일도 종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양분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또 충전소 관련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관련주 탐색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OX 퀴즈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 바보 확인 퀴즈 이거 한 번들 하시고 셀프로. 자, 시장 트렌드 동향 똑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유동 지표는 이제 M2 광해 통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많이 보시는 게 예탁 자산이죠. 예탁 자산. 고객 예탁금이 현재 65조에서 70조 사이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지난해 이제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 예탁 자산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두 가지 지표, 유동성 지표가 매우 견조하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예탁 자산이 엄청나게 또 폭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문제는 전혀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그 대신에 유동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반대로 장세가 매우 탄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민감하게 이제 변동성에 취약할 시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 뭐겠습니까? 항상 똑같죠. 뭐 금일도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많이 움직였는데 수혜주에 항상 집중을 해보십시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제 그 긴 글을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전소 같은 구축 비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적자 지원 운영 방안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현금 보유 이거 뭐 질문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업종 진단을 반드시 받자. 그리고 매수할 때 커버리지를 조금 넓게 열고 주식 오늘만 매수 매도하는 거 아니니까 좀 끊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장 업종에는 당연히 베팅해야겠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뚫어버렸던 차트죠. 자, 효성 첨단 소재.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을 때가 1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갔습니까? 이제는 100% 넘게 갔죠. 그리고 뭐 유니셈 지난번에 매매했던 차트였고, 자, 코리아 서키트도 지난번에 매매했던 차트였고, 상신 EDP 관련주, 2차 전지, 노란통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박건영 대표였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우리에게 이 수익의 행복을 안겨다 주시는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좋은 레슨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섹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관련해서 관심은 무조건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힌트까지 주셨죠. 자, 지금부터는 시작입니다. 아직 14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 잠시 문 닫을 겁니다. 설 연휴 맞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은 14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TV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TV화면 딱 찍어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QR코드가 알아서 사칭방이 아닌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지금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설 이전, 설 이후 내 계좌에 계속적으로 빨간불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셨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후다다닥 아주 시장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제 이 뇌리를 스치는 이러한 그 PPT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수소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소법이 시행이 됐고 이 수소법 시행으로 하면서 우리가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우리 이제 분들께서도 소비층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저도 사실 이 수소법 나오고 나서 수소차 한 대 뽑고 싶더라고요. 그나저나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종목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걸 놓칠 수가 없죠. 제가 별명이 악마인 만큼 네. 시총 1,000억 원대에서 어느 정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서치를 좀 했죠. 몇 글자일까요? 글자 수는 뭐 말씀드리자면은 네. 세 글자에서 다섯 어. 글자 사이입니다. 네. 세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사이고요. 네. 종목이 매우 가벼워요. 어. 그리고 충전소 관련 이제 부품 네. 관련 주로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좀 볼 게 많습니다. 뭐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은 네. 또 너무 이게 좀 에이, 소모가 되기 뭐 때문에 어때요?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시총 작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해볼 만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네. 현대 넥소의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넥소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현대차 알겠습니다. 넥소 수소차 아시죠? 넥소 어. 부품 공급사입니다. 부품 네, 공급사.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힌트 얻어 볼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 10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설 연휴 맞이해서 오늘 선물까지 얻어 봐야 되니까요. 시간 없습니다. 10분 동안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설 이후에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TV 화면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이길 수 있게 어떻게든 본전 뽑고 이 방송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려고 요리조리 좀 피하고는 네.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2차 전지도 말씀해 주셨고 아니 왜 우리 이 수익표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늘 보일 수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정말 많이 안 했던 투자집이 있어요. 선물집이랄까요. 네. 갈 수 있는 섹터로 해서 관심 있는 종목을 정말 조금씩 언급을 해 주셨다가 그 종목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다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얻게 됐는데 선물집 한번 가시죠. 선물집이면 네. 자료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선물집 이꼴 자료집이잖아요. 선물을 모아둔 집이 자료집이죠. 왜냐하면 섹터를 알아야 종목을 알고 정말 돈 들 때 너무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다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해서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사야죠. 그러려면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 시청자분들께만 힘 외치지 마시고요. 네. 우리한테도 힘을 한번 주셔야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전을 뽑고 방송을 네. 끝내보려고 오늘 선물집은 조금 마음가짐이 너무 두둑했습니다. 파격적인 것 같아서 네. 제가 힌트를 그럼 좀 공개하는 걸로 네. 이제 방송이 한 50분까지니까 47, 8분 정도에 어. 깜짝 이제 뭐 이렇게 종목 말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조금 느슨하게 좀 한두 개씩 좀 더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힌트 말고요. 선물집을 달라고 지금 제가 네. 다시 한번 얌전하게 너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떼쓰길래 이거는 공손하게 선물집을 제가 또 두손 만들어서 모아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설 연휴 맞이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주실 수 있게 어떻게든 말씀 듣고 이 방송 끝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말씀 안 하시면 방송 안 끝낼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 표 보면서 한 종목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표를 볼게요. 이 종목을 정말 꼭 얘기해야 됩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캠트로닉스.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캠트로닉스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종목은 정말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뭐 이미 10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처음 소개할 때 종합 교과서 같은 분이다라고 언급을 네, 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방송 우리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참입니다. 신참. 3개월이 방송 시작이지만 그 전부터 리딩을 늘 하시고 그렇죠. 있었던 상당히 유명한 전문가님이셨거든요. 자, 캠트로닉스에 관련해서 이 전에는 우리가 뭐 에이스테크부터 시작해서 또 디바이스 ENG까지 그건 뭐 200% 넘었잖아요. 어떤 투자 가치 보시고 이쪽을 봤을까요? 캠트로닉스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IT 이제 얘네가 이제 종합 IT사입니다. 화학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부품, 무선 충전 그리고 울트라신 글라스, 폴더블 폰까지 이제 연관성이 있죠. 최근에 이제 부각받았던 부분은 여기서 박스를 넘어버렸을 때 2만 원을 뚫어버렸을 때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시장의 핫 키워드죠,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얘 종목의 확실한 특성은 안정화된 실적 성장 사업 부문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신성장 사업부 UTG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일단 사물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V2X라고 해서 Vehicle to Everything. 비이클 차량 안에서 사물과 통신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뭐 카메라가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정도는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V2X 이제 관련한 이제 차량용 단말기 OBU나 아니면은 도로용 기지국 RSU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RSU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판교나 세종 그리고 대구 이제 자율주행 시험 지역 이제 클러스터에 계속해서 좀 참여를 하고 있고 OBU나 RSU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추후 온다고 하면은 인프라를 엄청나게 당연히 깔아줘야 되겠고 시험 운영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성장 동력은 이미 확보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홀딩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힌트를 얻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또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요즘에 좀 계속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은 좀 아무래도 이제 여타 이 대형주들이 이제 어제 차익 매물 나왔던 게 매수세가 좀 붙기는 했습니다만 LG 쪽에 이제 마그나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약이 있었던 전기차 부분에 LG전자가 있고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슈를 끌었던 현대기아차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형주 3인방이거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까지 내가 꼭 한 종목만 들어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찌됐든 포트에 대형주를 담고 있어야 되겠으니 내가 한 종목만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 들고 가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요. 아까 보기가 삼성전자랑 LG전자랑 또 하나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네. 죄송해요. 자- 제가 극단적인 질문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LG전자를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LG전자는 지금 이슈성 종목이라서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MC 사업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주가가 탄력을 많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그 대신에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LG전자 쪽을 아니요. LG전자는 모멘텀은 있는데 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네. 상하방을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라고 저는 하네요. 삼성전자를 뽑겠습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장 이 세 종목, 이 섹터 내에서 좀 유심 있게 좀 봐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아무쪼록 지금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 좀 많이 하셨어요? 뭐 종목 수를 이제 네.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인데 네. 여기서 좀 좁히겠습니다. 네.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사이입니다. 세 글자에 네 글자. 그러면 세 글자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글자겠죠.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네요. 맥스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고 네. 수소 충전소랑도 엮여 있습니다. 충전소랑도 뭐 다 엮여 드린 것 있는데 같아요. 뭐 특수가스 용기를 전문적으로 뭐 제조하실까요? 그거는 아니고 네. 관련 이제 잠시만 다 국산화 말씀드린 개발 것 같은데 말씀하셨잖아요. 관련 부품주입니다. 어. 부품주. 국산화 개발 국책과제 선정됐을까요? 너무 많이 이제 또 치고 들어오시는데 락 들어갈까요? 너무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더 이상 코멘트는 안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 들어갈까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네. 종목명이 이제 그냥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선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냉크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에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주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만 그러면은 선물. 네. 제가 이제 항상 선물을 만들어서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햇반처럼 맞아요. 돌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이 드실 수 있게 선물집이 다 드립니다. 솔드아웃 됐잖아요. 1탄, 그죠? 2탄, 3탄 주셨는데 거기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받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표절도 없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함께 선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맞아요. 시장도 당연히 휴장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섹터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전자레인지 네. 3분 돌려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이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이전까지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힘 느낌표 3개 정도 외쳐주시면은 제가 필명 다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힘 3개 외쳐주세요. 느낌표 네. 3개. 자, 선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방송 2분 남겨두고 약속 받았습니다. 2분이란 시간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방송이 없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 문 닫을 겁니다. 이러한 뚫어서 천장 뚫고 갈 수 있는 종목 못 받으시는 거예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TV 화면을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시면 바로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거 다 선물입니다.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글자일까요? 네 글자일까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하세요? 네, 세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그럼 락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에 관련해서 나머지는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